여름 특집 5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입니다. 자, 우리도 뭐 진짜 많은 괴담들을 접했잖아요. 그 마취제 묻은 건어물 주의해라. 맞아. 건어물 아유, 괴담 그거 얘기 많았죠. 비누에 이상한 거 묻혀놓는다. 비누 괴담 등등. 근데 괴담들이 매번 새로운 게 쏟아지는데 정작 확인해 보면 이게 누군가가 장난으로 퍼뜨렸거나 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담의 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의 특종을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프리한 데스크를 모셔보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꽉 조이는 괴담 속으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9일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서운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그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나 어차피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 2, 6, 2, 15, 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서면 또 다른 번호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지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7일 공개합니다. 멕시코 양떼 의문사 괴담. 2012년 3월 멕시코 미초아칸주에 사는 아구스틴 칼리오 마드리갈의 농장에 무려 35마리의 양떼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머! 저렇게 죽은 거예요. 어머머머. 이 사건에서 기이한 점은 마치 흡혈을 당해 죽은 것처럼 깊게 패인 이빨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목 밑을 물었어도 살을 파먹지 피만 빨아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농장주 마드리갈이 양떼들의 처참한 광경을 발견할 당시에 또 하나 목격한 것이 있는데요. 날카로운 송곳니와 날개를 가진 괴 생명체가 양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날개가 있으면은 뭐 늑대는 아닌 거잖아요. 뱀파이어네. 박쥐. 박쥐. 흡혈 박쥐. 혈박쥐. 근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건 분명 흡혈 괴물 추파카브라가 저지른 짓이 틀림없어 라며 두려워했는데요. 중남미 지역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 스페인어로 빨다를 뜻하는 추파, 염소를 뜻하는 카브라의 합성어입니다.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설에 따르면 추파카브라의 신장은 약 1에서 1.8m, 등에는 가시가 돋아있고 붉은 큰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졌다고 하고요. 아 무서워.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새처럼 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농장주가 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과연 추파카브라는 실존하는 걸까요? 2018년 미국에서는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포착돼서 한 동물 연구소에서 수거를 해갔으나 어머. 이후 정체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어서 많은 이들이 혼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져야 이 괴담이 확산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꼭 이렇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괴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괴담이 나. 결국 미스터리만 남은 양떼 의문사, 전설의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는 정말 있는 걸까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6위 공개합니다. 2016년 11월 13일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긴급 속보. It was the most powerful earthquake to hit New Zealand in years. A 5.2 earthquake hit the northern Argentine province of San Juan last night. 오늘 밤 9시 52분 충남 보령시 북북동쪽 4km 내륙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한날에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충남 보령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 건물과 댐이 붕괴되며 극심한 피해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목한 이 끔찍한 재난의 원인은 바로 달 때문이었습니다. 달이 왜요? 달이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슈퍼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엄청 큰 달. 그렇죠. 네. 달이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다가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했을 때 뜨는 초대형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무려 68년 만이었죠. 초대형 슈퍼문이 뜨기 하루 전날이었던 11월 13일. 전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수많은 누리꾼들은 슈퍼문이 곧 지구 종말을 불러올 거야 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누리꾼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슈퍼문 재앙설 때문이었죠. 슈퍼문 재앙설이란 슈퍼문 뜨기 전후에 지구의 해일과 화산 폭발, 지진 등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인도네시아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끔찍한 참사들 역시 슈퍼문이 뜨기 2주 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슈퍼문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슈퍼문이 관측될 때 실제로 지구에 미치는 달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슈퍼문이 뜬 날에는요. 만조 시간대 남해안 해수면 수위가 2m를 훌쩍 넘기며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럼 슈퍼문이 진짜로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제전파천문학센터의 피트 휠러 연구원에 따르면요. 달의 인력이 지각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단층을 움직일 정도로 거세진 않다라며 슈퍼문은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지진은 수백 년간 에너지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며 슈퍼문 재앙설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 뿐 슈퍼문이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건 진짜 그냥 루머라는 게 과학계의 정설인 것입니다.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슈퍼문 괴담. 오는 2032년에 또다시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요. 부디 그날에는 끔찍한 우연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영국 공포의 팥죽송 괴담. 2003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 요거 봤어요. 뭐야 이게? 빠져.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 노래 영상은 단조로운 리듬에 기묘한 목소리로 오소리를 뜻하는 배쩌와 버섯을 뜻하는 머쉬럼, 그리고 뱀을 뜻하는 스네이크 등의 영어 단어가 반복되어 흘러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단어 빠쭈빠쭈의 발음이 얼핏 팥죽으로 들려서 일명 팥죽송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죽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저주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아, 그거 왜 들려줬어? 왜 보여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 따라 부를게 했는데. 아, 성격 나빠. 우리나라 초록창 지식인에는 팥죽송과 관련해 유독 이런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송이 자살을 유발하는 곡이다. 근데 실제로 말이죠. 팥죽송에 심취한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런 꺼림칙한 곡을 만든 이유가? 자, 풍문에 의하면 이 기괴한 팥죽송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거꾸로 재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들리는 기술,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으로 팥죽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절을 거꾸로 들으면 숭배를 뜻하는 레번스라고 들리고, 머쉬룸은 블러드, 스네이크는 사탄이라고 들린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거야? 아, 이거는 그 배절을 팥죽으로 듣는 것만큼이나 그냥 갖다 붙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난 뭐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끝까지 그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영국의 애니메이터 존 T. 피킹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 괴상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그는요, 영상의 가사나 구성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저스트 재미삼아 심심해서 팥죽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이거 뭐 지금까지 떠들던 얘기 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4위로 갑니다. 연쇄 살인 사건 괴담의 비밀.
2010년 3월 중국 저장성 텐타이현의 한 작은 마을. 6살 소녀 차이 샤오한이 홀로 공중전화 박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손녀 차이 샤오한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이 목에 헐. 전화선이 감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 뭐라고요? 에? 저 누가 타살한 거네. 아, 뭐야? 일단 사망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차이 샤오한을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이후 사건은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의 장례식이 있던 날 장례식장의 한 직원으로부터 차이 샤오한의 가족이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한 달 새에 이 마을에서만 벌써 8명의 아이들이 떠났네요. 그런데 대체 왜 차이성 아이들만 죽은 걸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성 가진 아이들은 그런 게 없었고 네. 차이 씨만. 아,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차이 샤오한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불과 2주 전인 2월 18일 함께 놀러 나갔던 5명의 사촌 남매가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4일 만에 저수지 인근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요. 며칠 뒤 두 자매가 또다시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 샤오한의 죽음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작은 마을에서 무려 8명의 아이들이 연달아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차이성을 가진 아이들만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가 우리나라 뭐 김씨, 이씨, 박씨처럼 아주 흔한 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국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차이성을 가진 사람 본 적 있나요? 몇 명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미스터리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마을 사람들 역시 의문을 가지면서 차이성 어린이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있다라는 끔찍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9번째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괴소문까지 돌며 마을 사람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두려움은 엄청났죠. 특히 차이 씨 집인데 애가 있는 집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또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경찰 역시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어린이 연쇄 사망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뒤부터는 더 이상의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깝다. 뭔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만둔 게 아닐까. 그렇지. 중국의 작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차이성 연쇄살인 괴담. 8명의 아이들의 죽음은 정말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